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고영건이라고 하고요. 저희 펀더멘탈 팀 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nalyzing and Improving the Image Quality of StyleGAN이라는 논문이고 2020년에 CVPR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StyleGAN2로도 더 잘 알려져 있고요. StyleGAN2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StyleGAN1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StyleGAN1은 같은 일저자의 논문인 프로그레시브 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레시브 겐은 레이턴트로부터 추출된 임의의 벡터를 점진적으로 크기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더 좋은 최종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프로그레시브 겐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레시브 겐의 성능을 끌어올려서 스타일 겐을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B, C, D, E, F를 각각 추가해서 얼마나 성능이 증가했는지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살펴보면 왼쪽 파란색 바운딩 박스를 친 부분이 프로그레시브 겐의 구조고 이거를 파인 튜닝하고 내부 구조를 조금 바꿔서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 파란색 바운딩 박스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 바운딩 박스 처리된 부분이 매핑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C, 그리고 기존처럼 G를 그대로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학습된 컨스턴트를 넣는 부분이 여기 오렌지색 박스 처리된 D고요. 노이즈를 추가하여 스토캐스틱 베리언스를 추가한 것이 오른쪽에 핑크 박스 E에 해당하고 믹싱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W를 다른 값으로 넣어주는 부분이 여기 초록색 바운딩 박스 F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트래디셔널한 구조가 오른쪽으로 바뀐 것이 스타일겐 1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저번주에 허다운 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레이턴트 G를 W로 매핑하는 매핑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좋은 디스인탱글먼트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를 Perceptual Path Length라고 하는 매트릭으로 잘 평가한 바 있습니다. 스타일겐은 이 성능을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학습이 되었고 웹에 다양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겐2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논문 앞쪽에서 G를 W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리뷰션을 인정을 해가지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를 제외한 다른 부분 모두는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겐 1 논문에서 프로그레시브 겐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증가시켜서 스타일겐을 완성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타일겐 2 논문에서는 스타일겐 1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거기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를 변환을 해가지고 성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B, C, D, E, F가 추가되었고요. 이것들이 뭔지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겐의 논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드럼렛 아티팩트라는 게 있는데요. 드럼렛 아티팩트라는 것은 최종 결과물에 물방울 무늬 같은 노이즈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 보이는 64 x 64 크기 때부터 작게 노이즈가 형성이 되고요. 이게 최종 결과물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런 노이즈가 없을 때에는 아래 줄의 예시처럼 최종 결과물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확연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노이즈가 있죠? 이게 계속 이미지에 따라다니게 되고요. 보시면 이게 저화질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겐2에서는 이 문제를 Weight Demodulation이라는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스타일겐에서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ADIN 스트럭처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피처를 노멀라이즈하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피처 간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본문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ADIN 구조를 이제 대체하여서 제한되는 것이 바로 Weight Demodulation입니다. 기존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겐에서는 먼저 이제 이 컴플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을 민과 베리언스를 구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팩터와
바이어스를 Y를 곱해주고 더해줘가지고 스타일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컴브와 다음 컴브 사이에 여러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컴브 레이어 사이의 관계를 이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스케일링 팩터를 곱하는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디모듈레이션 이거 두 개를 컴브를 통과시키는 값에 하는 게 아니라 W에 직접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으로 빼주게 되는 거고요. 이 도식에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스타일겐 1과 스타일겐 2의 가장 큰 차이는 컴브 레이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바깥으로 빼가지고 컴브와 컴브 사이의 피처가의 관계에 영향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면요. 아까 보였던 그런 드랍넷 아이펙트 같은 게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스킵했네요. 원래 이제 스타일겐 논문 자체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스타일을 믹싱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 건데 이런 스타일 믹싱에서도 좋은 성능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을 있고 없고 차이를 따라서 결과를 비교한 건데 이걸 적용을 안 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결과가 좀 안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발표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법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기법을 적용하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두 개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모르겠거든요. 이 기법이 어떻게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된 건지에 대한 혹시 설명도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막 있거나 뭔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이다, 뭐 결과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따로 없었고요. 논문에는. 대신 이거를 이제 없앰으로써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모티베이션적으로 이 기법을 네. 적용한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 특징 간의 어떤 관계가 이제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이런 노이즈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제 어떠한 그런 모티베이션 같은 게 있었나요? 그 부분도 사실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피처들 간의 영향이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앞에 그 물방울 무늬의 노이즈가 나오는 게 그거의 이유가 그 네. 앞에 있었던 조그만 노이즈가 계속 커져간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가우시안 이제 노이즈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집어 넣을 텐데 네. 이 노이즈는 그러면은 그 가우시안 노이즈가 어떤 특정하게 샘플링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애초에 스타일은 1에서도 그 D를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W로 그 매핑을 시켜가지고 이 W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D가 뭐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턴즈 G가 들어가서 W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네. G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W가 나오면은 그 W는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 약간 요런 분석은 없고 그냥 이제 그 레이어와 레이어의 관계에서 이런 노이즈가 계속 이제 그 커지니까 이 커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그 방법을 추가했다. 약간 요런 식인 건가요? 네, 근데 약간 이 드럼의 아리펙트 같은 게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는 현상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에서 이게 나타났고, 이게 안 나타나는 거는 거의 뭐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W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약간 네네. 스타일간 버전 1 논문에서는 이제 리저트에서도 이제 결과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 이랬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체리 피킹이 있었던 거네요? 체리 피킹이라기보다는 약간 또 어떤 그냥 거의 제너럴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세메티컬리 여기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드물게 나타나고. 네, 이게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0.몇 프로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거의 레어한 어떤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에 있는 나타나면 게.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대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있다. 약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약간 이런 이미지 형태로 나오니까요. 약간 여기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샘플이 만들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아티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티팩트를 없애는 거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해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잘 몰라서 좀 언론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에 사람 얼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 명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거 인풋 이미지 자체가 일단 한 장으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사람이 여러 개 들어있는 데이터로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 셀카 찍을 때 사람 여러 명 얼굴 잡는데 여러 명 동시에 스타일링 한다고 하면 이거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잘라낸 그런 어떤 패치에 해당해서 그 각각의 패치별로 작업을 따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하나의 인풋으로 덩어리째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좀, 네, 또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하시는 뉴럴넷은 한 장의 이미지만 가능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필터 이런 것도 이제 쪼개서 컨볼루션 할 텐데 이 필터가 한 사람의 얼굴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처리 방법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제시하는 게 Perceptual Path Length Score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존의 스타일겐 1에서 제한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를 Latent Space W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샘플된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VGG를 통과를 했을 때 그 피처 간에도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 일정한 혹은 이제 좀 낮은 값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디스인테글먼트를 퍼포먼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인데요. 근데 스타일 겐 2에서는 이걸 가지고 재밌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Perceptual Path Length, 즉 PPL이 낮은 이미지는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PPL 점수가 낮은 이미지들이고 이건 높은 이미지들인데 이거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 퀄리티가 더 좋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가 많거나 좋은 이미지가 생성될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 자체가 확장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치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 노란색 가생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네모 박스들이 하나씩 다 존재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매핑이 되었다고 치면은 이 가에 존재하는 부분들은 좀 스퀴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벡터를 이제 샘플을 했을 때 값이 크게 변하게 되고 따라서 PPL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미지 퀄리티도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성원님도 질문 주시고 조금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선 따로 정량적으로 논문에서 실험을 하거나 증명을 하진 않고요. 이 not immediately obvious라고 있는 부분도 논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PPL 점수가 FID나 프리시전 앤 리콜에 비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디텍트하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미지들과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이 FID랑 PNR은 유사한데 PPL 점수만 다르죠. 그래서 PPL 점수가 낮은 애들이 이 높은 애들보다 실제적으로 이미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디텍하는데 이 다른 매트릭보다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FID나 프리시전 앤 리콜보다 PPL이 더 좋은가? 한마디로 다른 애들이 왜 더 안 좋은가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 2019년 ICLR의 오랄로 억셉된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FID나 프리시전 리콜 같은 메트릭들이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텍스처 디텍션에 좀 바이어스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시를 든 것처럼 맨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보기에는 좀 더 고영이로 판단할 확률이 높은데 모델을 통과시키게 되면 인디안 엘레펀트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모델이 쉐입보다는 텍스처에 좀 바이어스 되었다. 그게 또 매트릭에 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PL이 낮은 게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델적으로 PPL을 낮게 만드는 게 낮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Path Length Regularization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직관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요. 레이턴트 벡터가 벡터인 W가 변할 때 그로부터 생성된 이미지 이제 Y도 변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비슷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가 조금 변하면은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의미적인 부분 Y도 조금 변하고 많이 변하면 W가 많이 변하면 Y도 많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소식을 보시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 J sub W의 트랜스포즈와 Y를 곱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J sub W가 W의 웨이트의 어떤 데리베이션이고 Y는 랜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하는 이동 평균이고요. 이 J sub W와 랜덤 이미지 Y를 곱한 값을 낮추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어떤 부분을 정량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논문에서 처음 저지된 게 아니고요. 밑에 사이테이션 된 논문에서 이미 제시된 기법이고 이 부분의 뭐 수학적인 분석이나 수학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스타일겐2의 서플리멘터리 부분이나 이 아래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azy Regularization인데요.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앞에 제시한 Path Length Regularization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Regularization을 적용을 할 때 계산적으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16번 배치마다 한 번씩만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기존의 스타일겐의 또 다른 문제인 페이즈 아리팩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빨이나 눈동자 같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디스인탱글먼트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이루어질 때 이빨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프로그레시브한 구조를 택하게 되면서 각각의 레이어가 최상의 아웃풋을 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하는 구조를 변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시된 논문인 MSGGAN이라는 논문의 구조를 참고하게 됩니다. MSGGAN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짝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4x4, 8x8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이 정보를 그 짝에 해당하는 데다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 MSGGAN 구조를 변형을 해가지고 B와 C 같은 구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에 F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쪽에 제너레이터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둘 다 B로 쓸 수도 있고 둘 다 C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고요. 데이터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면은 페이즈 아리팩트가 없어져서 좀 자연스러운 디스인탱글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F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쪽의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어별 컨트리뷰션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기존의 스타일겐의 경우에는 512by 512의 컨트리뷰션이 가장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사실 1024by 1024의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건데 최종적으로 1024 이게 영향력이 가장 커야 되잖아요. 근데 512의 영향력이 제일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성된 데이터를 뜯어봤을 때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의 픽셀 레벨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네트워크의 크기를 키웠고
하이퍼 파라미터 수도 좀 많이 증가했지만은 1024 x 1024의 컨트리뷰션이 크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FID 스코어도 낮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타일겐 2의 좀 다른 용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를 분류해내는 모델로서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거꾸로 레이턴트 벡터의 역으로 통과를 시켰다가 다시 제너레이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타일겐 2를 보시면은 여기 윗줄이 제너레이트 된 이제 이미지고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레이턴트 벡터에 매핑을 했다가 다시 통과시켰을 때 거의 100%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들은 이제 리얼 이미지인데 얘네들은 거꾸로 매핑을 했다가 다시 통과를 시켰을 때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방향 지시등이 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앞에 범퍼가 좀 다르다든지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꾸로 프로젝트된 레이턴트에서 다시 이 타겟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거의 100% 똑같은 이미지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한 결과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왜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기존에 제시된 것 중에 LP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봤을 때 좀 비슷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트릭이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 레퍼런스랑 얘가 더 비슷하니 얘가 더 비슷하니 물어봤을 때는 패치 1이 패치 0보다 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기존에 뭐 랜덤 네트워크나 L2 디스턴스를 썼을 때는 이게 더 비슷하다고 해서 뭐 제시가 된 그런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이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그 LP 디스턴스를 다 나타낸 건데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의 LP 디스턴스의 분포가 차이가 스타일겐 2에서 좀 심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디테일한 설명은 논문을 봤을 때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일겐 2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데이터의 그 유용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도 되게 많이 웹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타일겐 2 연구를 위해서 엔비디아 연구팀에서 이게 나온 논문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V100 GPU 한 개 기준으로 했을 때 5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쿠다 커널도 새로 코딩을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랑 자본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됩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페이크 이미지랑 페이크하지 않은 이미지, 그 리얼 이미지 구분하는 부분에서 그게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역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재통과시키면 그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통과시키면 원래 이미지랑 그대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스타일겐에서 학습이 돼서 생성된 이미지만 그 공식은 좀 성립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같다는. 왜냐하면 레이턴트 벡터라는 게 그 학습이 되는 모든 그런 어떤 경우의 수나 어떤 그런 모델 구조마다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좀 바이어스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리얼 이미지의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gen 모델에서 학습된 것도 어쨌든 뭐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 이렇게 모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좀 분포는 리얼 이미지가 제일 좀 이렇게 잘 생성이 안 되는 뭐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뭐 물론 이제 무조건 트레이닝이 안 된 네. 어떤 그런 막 엄청나게 제너럴한 그런 성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